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좀 흥미로운 연결고리에 대한 겁니다. 바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하고 미국의 굉장히 강력한 정치 네트워크죠. 록브리지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 회장이 이 조직의 아시아 총괄직, 이걸 맡을 수도 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이 네트워크가 뭔지부터 시작해서요, 왜 정 회장 이름이 여기 오르내리는지, 또 이 모든 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록브리지 네트워크라는 곳, 정체가 뭘까요? 자료를 보니까 2019년에 J.D. 벤스, 지금 미국 부통령이죠. 그리고 보수 컬럼니스트 크리스토퍼 버스커크, 이 두 사람이 만들었다고 나오네요. 오하이오에 있는 록브리지 리조트에서 첫 모임을 해서 이름도 그렇게 붙었다고 하고요. 설립 목표는 기존 공화당을 대체할 새로운 보수 정치 기반을 만드는 거였다. 이런 거죠. 연 예산이나 회원 가입비 이것도 보니까 액수가 상당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연간 예산이 한 7,50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고요. 회원 가입비도 이게 종신 회원은 100만 달러 수준이라고 하니까 그 규모가 작지 않죠.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요, 이게 단순한 후원단체 그 이상이라는 평가가 많다는 겁니다. 트럼프 제국의 설계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 핵심하고 굉장히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자금줄 이런 차원이 아니라 권력의 작동 방식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와, 설계자요. 그 힘의 원천에는 역시 그 막대한 자금이 있겠군요. 그런데 후원자 명단을 보니까 이게 좀 흥미롭습니다. 그 페이팔 창업자 피터 틸 있잖아요. 그리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또 윙클보스 형제 같은 주로 실리콘밸리 투자업계 더물들이 많이 보여요. 자료에서는 이 사람들이 소위 민주당의 PC주의, 그러니까 정체성 정치라던가 표현의 제약, 이런 거에 대한 반감으로 해석되곤 하죠. 여기에 반감을 가지면서 자신들의 가치관에 맞는 질서를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분석을 하던데요. 이 사람들의 참여,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게 바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정치 후원, 이걸 넘어서는 거죠. 뭐랄까, 어떤 이념적인 동조, 그리고 자신들의 철학에 기반한 새로운 질서 구축, 이런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록브리지에 참여하려는 부호들이 확 늘었다고 하거든요. 이건 특정 이념이나 비전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결집되고 있다. 이런 신호를 읽을 수 있겠죠. 단순히 돈이 흘러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와의 연결고리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자료에 이름들이 꽤 여럿 나오던데요. 네, 백악관 비서실장이나 국무장관,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그런 장관급 인사들부터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죠,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까지 아주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헬 정부의 핵심 정책 결정자들이 이렇게 한 조직에 모여 있다면 이 조직이 사실상 미국의 주요 정책 결정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워싱턴 정가에서는 모든 길은 록브리지로 통한다,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죠. 갑자기 아시아로 눈을 돌리는 걸까요? 이게 좀 궁금한데요. 그리고 또 왜 하필이면 정용진 회장일까요? 자료를 보면요, 록브리지가 정치적 영향력을 전 세계로 넓히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타겟이 아시아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우방이 많고 또 중국을 견제하는 데 중요한 지역이다, 이런 판단이겠죠.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아시아 본부를 두고 정용진 회장이 총괄을 맡고 대만이나 일본에도 거점을 마련한다, 이런 구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정 회장하고 트럼프 주니어가 원래 좀 오래된 친분이 있다는 정도 배경으로 언급이 되더라고요. 트럼프 취임식에도 같이 갔었고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에 오기도 했었고요. 바로 이 부분이 어쩌면 당신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수 있습니다. 특히 만약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실제로 들어선다고 가정하면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하게 될 텐데요. 그때 이 정 회장과 록브리지가 비공식적이면서도 상당히 핵심적인 소통 채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나오는 거죠. 아, 비공식 채널이요? 네. 예를 들면 관세 문제라든가 북한 관련 현안 같은 좀 민감한 사안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서 의외의 연결고리가 될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장기적인 그림도 그리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단순히 트럼프 시대를 넘어서는 그런 계획 말이죠. 네, 맞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트럼프의 뒤를 이어서 그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상을 완성한다. 이런 장기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벤스가 트럼프 후계자로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소위 트럼피즘, 그러니까 국수주의적이면서 포퓰리즘적인 그런 정치 이념이죠. 이게 뭐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고 최소한 20년은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공화당 자체를 이 록브리지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그런 야심까지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정 회장은 일단 제안을 받고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오늘 저희는 정용진 회장과 미국 보수 정치의 아주 강력한 네트워크죠. 록브리지의 연결 가능성, 그리고 그 배경과 의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거대 자본,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물들, 그리고 아시아로의 확장 계획까지. 꽤 흥미로운 조합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연결고리 속에서 당신에게는 어떤 지점이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시나요? 이게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관계 맺음, 이걸 넘어서서요. 거대 기술 자본과 특정 정치 이념, 그리고 글로벌한 야망이 결합하는 이런 현상이 앞으로 국제 관계는 물론이고 우리가 흔히 영향력이라고 부르는 것의 본질 자체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